민요와 순정남이 최고 시청률을 찍으며 어느새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42회 엔딩에서 공진단은 지용과 필승을 찾아와 다짜고짜 필승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지영이 다치게 되자 필승은 공진단 앞에서 그만 지영을 도라라고 불렀죠. 이에 도라의 정체가 밝혀질 것 같은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민요와 순정남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현재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언제 밝혀질지, 누가 밝혀낼지, 그리고 아직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백미자는 언제 무슨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릴지, 그리고 필승을 치고 간 뺑소니의 진범은 과연 누군지, 과거 도라를 추문으로 몰고 간 그 재연 배우 황정식은 어떻게 잡힐지, 이런 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은 가장 흥미로운 뺑소니 차량의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추측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청자들은 뺑소니 차량의 범인이 진상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상구가 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과 애교로부터 큰 돈을 받아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대숙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핏줄 타령하면서 공진택에게 계속 동생인 공진단을 아들로 입양하라고 강하게 주장해왔고, 그런데 어느 날 진택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느닷없이 필승을 아들로 들이겠다고 하자 화가 났습니다. 공진택 회장은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회장님,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포차를 빌린 후 돈을 지불한 사람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나이든 한국인 할머니였답니다. 그 대포 차량을 운전한 자는 돈을 받고 한 일이었다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공대숙이라고 합니다. 공진택은 뛰는 심장을 누르며 생각합니다. 고모님이 왜 마리를? 공대숙은 핏줄을 중히 여기며 공진택이 수연과의 사이에 아들이 없음을 탐탁찮게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딸 하나 있는 마리조차 머리를 다쳐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 회사의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공대숙은 첩의 자식이지만 공진단이 그래도 우리 공씨 가문의 핏줄이고 진택의 동생이지만 아들로 입적시켜 회사를 물려주는 게 좋겠다고 계속 말해왔죠. 그런데 사실 공대숙은 공진단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자신이 회사 경영에 좀 더 많은 발언권을 유지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공진택은 마리를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해. 결국 수연의 아들은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승을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숙은 마리가 없어지면 보호자도 필요가 없으니 필승을 아들로 하겠다는 공진택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공진택은 화를 억지로 누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모님, 왜 그러셨어요? 뭘? 천연덕스런 얼굴로 대답하는 공대숙. 고모님, 저 다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고모님은 곧 체포될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공대숙은 감옥으로 가게 되고 곧이어 공진단인 줄 알았던 핏줄 진상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진진단이란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진단이 상구의 아들이란 사실은 우리의 소금자 수사관에 의해 밝혀질 겁니다. 이미 상구와의 애교의 데이트 장면도 목격하고 상구가 한 말도 기억해내서 상구와 공진단의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구해 밝혀낼 겁니다. 이렇게 밝힌 사실은 곧 공진택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홍혜교와 공진단은 결국 쫓겨나게 될 겁니다. 데리고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현재 지영이 도라의 이름을 회복하려면 그 재연 배우 때문에 나온 신문의 거짓 보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할 일이 필리핀으로 피신 갔다는 황정식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그 재연 배우가 현재 필리핀에 있을까요? 아마 그 재연 배우는 그때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내가 했던 그 일이 누구 하나 죽이는 큰일이었구나를 깨닫고 이름을 개명하고 한국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걸 필승이 찾아내 기자회견장에 세울 겁니다. 그럼 공진단의 더러운 짓이 온 천하에 밝혀지는 거죠. 백미자는 지난해 순정의 금부치들을 훔쳐 도박을 하러 갔었죠. 다음날 순정은 그 금덩이를 본 사람이 백미자밖에 없으니 당연히 백미자를 의심하고 백미자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사태를 모면하려고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이 그날 경찰 단속에 걸려 그 회수된 금부치의 주인을 찾는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금부치는 백미자가 가져갔다는 게 바로 밝혀져 백미자 역시 감옥에 다시 가게 될 겁니다. 다음 화에서 과연 이러한 갈등과 사건들이 어떻게 풀릴지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